안녕하세요. 비움과 채무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용숙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의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는데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시진이 있고 촉진이 있고 망진이 있고 문진이 있고 절진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오면 맥만 짚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자, 소리라는 것은 숨소리라든지 어떤 기침소리라든지 아니면 배에서 나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할 때 그 목소리의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맥을 짚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아서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원장실을 들어오는데 얼굴색이 어떤 것을 딱 보고서 몸 상태 이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얼굴이라든지 어떤 몸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평소에 내가 왜 내 건강이 왜 이렇지? 이제 싶을 때 제가 저랑 오늘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린다면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데에 조금의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함께 하는데요. 그냥 재미있게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혹시 오장이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오장을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오장육부 하는데 오장이라는 것은 간심비패신이에요. 그런데 오장 하니까 위장, 대장, 소장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장, 소장, 대장은 육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은 이렇게 닫혀 있는 장기고요. 부라는 것은 어떤 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자, 위장에는 음식이 들어왔다가 나가죠. 소장도 지나가는 길이죠. 대장도 지나가는 길이죠. 자, 이런 것들은 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에는 간심비패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자, 간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색을 띨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간이 안 좋을 때는 얼굴에 푸른빛을 띠게 돼 있어요. 간이 안 좋으면 얼굴 시커매지던데, 자, 시커먼데도 똑같이 시커먼 게 아니라 그때 보면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런 상태로 안 좋은 경우가 많으세요. 자, 그러면 얼굴빛은 살짝 푸른빛을 띌 수 있다 치고요. 그 이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화를 잘 낸다예요. 그러니까 소위 다혈질이라고 하죠. 조금만 건드렸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폭발하고 자꾸 화를 내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간이 실하다 또는 화하다,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그런 이제 현상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자주 화를 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눈의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이 막 충혈되고 이렇게 뻑뻑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눈이 자꾸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간은 눈으로 개규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간과 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화를 낸다,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 또는 눈이 충혈되고 뻑뻑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격적으로 또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이렇게 깐깐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좀 완벽하고 싶은 그런 것도 될 텐데요.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못 보고 먼지 조금 있는 거 못 보고 이런 분들이 주로 간이 안 좋은 분들이 그런 경우 많고요. 그리고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잘 뭉친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또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긴 안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얼굴이 푸른빛을 띠고 눈이 충혈이 잘 되고 그리고 성질을 잘 내고 이런 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위장장애, 비장장애보다도 간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았을 때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심장이 안 좋았을 때 어떤 빛을 띨까?
심장이 안 좋을 때는 얼굴에 붉은 빛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뿐만이 아니라 혓바닥이 빨개지고 그리고 혓바늘이 자주 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거의 그냥 하루가 멀다고 혓바늘이 생기는데 그 혓바늘이 너무 심하게 팽겨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패이기도 하는데요. 혀는 심장의 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장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얼굴이 뻘겋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꿈이 많아요. 그러면서 혀가 뻘겋고 이제 입안에 염증이 잘 생긴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을 때는 그 등의 견갑골 안쪽에 그 위에 그 등이 굉장히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척추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상부 견갑골 안쪽에 등이 아플 때는 그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헛구역질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근데 그거의 원인이 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화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헛구역질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꿈도 많고 잠도 못 자고 두근거리고 얼굴은 뻘겋고 이런 분들이 아침에 양치질 할 때마다 뭐 헛구역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헛구역질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헛구역질이 소화기랑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헛구역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을 예를 들자면 심장은 직접적으로 심장이 통증을 잘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의 주변부에서 이제 흉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슴 한가운데라든지 아니면 이쪽 위쪽에 그 어깨 안쪽에 여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팔뚝 안쪽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수소음 심경 그 심장과 관련된 경락이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팔뚝 안쪽으로 겨드랑이로 견갑골 또는 이쪽 옆구리 쪽 아니면 가슴 가운데 이런 쪽으로 아프면 이것이 심장통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심했죠. 그 다음에 비장이에요. 비가 안 좋을 때는 비가 상해 할 때 비가 소화기에 해당하거든요. 비가 안 좋을 때는 얼굴이 누렇게 이제 그런 누런빛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렇게 떴다 이제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얼굴이 누런빛이 띠면서 그리고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그냥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많은 분들이 주로 비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비가 안 좋으면 뭐니 해도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트림을 많이 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그러다 보면 밥 먹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그냥 가서 설사를 쭉 하고 이런 걸 손설이라고 하죠.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 그대로 쏟아붓는 이런 설사를 손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설사를 하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전신 관절이 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특히 무릎 아프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관절이 아프고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 소화기를 비를 좋아지게 하는 약을 쓰면 이 무릎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그 관절 약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증상을 동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술이 무릎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술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백추를 같이 끓여서 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소화기가 같이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추를 함께 드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가 안 좋으면 얼굴이 누런빛이 띠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고 이런 특징도 있지만 이렇게 온몸의 관절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눕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로 넘어가 볼까요? 자, 폐가 안 좋을 때는 어떤 빛을 띨까요? 폐가 안 좋을 때는 얼굴이 하얀 빛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얼굴이 정말 창백하게 그런 하얀 빛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얀 빛을 띠면서
이제 마른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 얼굴이 창백해도 다 똑같이 창백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창백하면서 누런빛을 같이 띠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누런 것 같기도 하고 창백한 것 같으면 창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혈색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폐 기능이 떨어진다기보다도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혈액량 자체가 너무 적을 때 그런 빛을 띠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빛하고 이제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폐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얼굴이 흰빛을 띠면서 숨이 차고 기침을 많이 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구분점이 있어요. 자, 숨이 찬데 살이 갑자기 찌면서 막 숨찬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나 기관지가 잘못됐나? 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 경우에는 폐보다는 그 심장에 부담이 오면서 숨이 찬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심장의 그 이제 기능 자체는 일정한데 갑자기 살이 찌면 혈액을 보내야 할 공간이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심장에 과부담이 와서 잘 보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산소 공급 잘 안 되고 이런 데에서 숨이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살이 찌면서 숨이 찬 경우 이런 거 말고 이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주로는 마른 분들한테 훨씬 많으신데 기침이라든지 이런 걸 동반하면서 숨이 찰 때 이제 폐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이에요. 자, 신장이 안 좋을 때는 무슨 빛을 띠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검은 빛을 떠요. 그래서 간이 심각하게 안 좋을 때도 황달을 지나서 흑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우리 얼굴의 색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게 죽은 검은 빛이라고 할까요? 어떤 잿빛 비슷하게 이렇게 윤기가 없으면서 좀 가라앉은 그런 검은 빛을 띠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귀가 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가 검은색을 띌 정도면 신장이 좀 많이 나빠진 경우고요. 그래서 얼굴이 내가 검은 빛을 띠고 몸에 부종이 잘 생기고 하품을 많이 한다든지 한숨을 많이 쉰다든지 이럴 때는 신장이 나빠진 걸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광 기능이 나빠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방광은 신장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변 색이라든지 어떤 소변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걸 가지고서도 신장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얼굴 색이라든지 나머지 증상들로 이렇게 신장 건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뇌 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숨을 쉬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쉬는 한숨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쉬는 한숨인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주 한숨을 쉰다. 또는 하품을 자주 한다. 이것은 왜 신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 신주납기라는 게 있어요. 신장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이마시는 걸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이 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폐와 신장이 같이 이 호흡에 작용한다는 건데요. 신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게 잘 안 되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극복하려니까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숨이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순간적으로 좀 신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양쪽 옆구리 뒤쪽이 아프고 허리가 잘 안 구부러지고 그때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너무 자주 쉬어지고 이렇게 하품을 자주 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제 신장을 좀 걱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기가 힘든 장기인 거 아시죠? 다른 장기들도 이렇게 한번 이제 꺾어지고 나면 이제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장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신장과 관련된 징후들은 특별하게 더 잘 살폈으면 좋겠고요. 자, 간신, 비폐신 이 5장의 그 건강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가 더 큰 질병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가족들의 얼굴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